그곳에서는 정말로 좋은 상품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제는 중국 구매된 컨셉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어제자 PD 수첩 내용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아마 그거 보시면서 나도 쿠팡이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어제는 여러분들과 같은 선량한 셀러들을 다룬 내용이 아니라 중국 셀러들의 습격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배경은 이래요. PD수첩에서는 차이나 셀러의 습격을 주제로 온라인 거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역대 최고액 약 161조 원에 달하는 이커머스 거래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반사 이익으로 사실 1,500만 명이라는 회원 가입수를 자랑하는 쿠팡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반사 이익을 누렸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쿠팡에서 요즘에 가품을 받았다라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의 키포인트였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쿠팡의 위너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여러분, 쿠팡 위너가 뭔지 모르시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 위너 시스템이란 수많은 셀러들이 경쟁을 해서 가장 최저가가 노출이 되면은 그 노출된 상품만 노출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싸웠던 사람들, 충분히 고객들의 후기도 달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최상단의 한 개의 상품만 노출되니까 모든 후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제는 모든 상품이 동일하고 모든 상품이 정품이고 다름이 없어야 되고 가격만 저렴하다는 그걸로 노출이 되는 거죠. 사실 셀러들이 피가 말립니다.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많은 셀러들이 정당한 이윤을 못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 상품이 아니고 가품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쿠팡도 피해를 보고 셀러도 피해를 봅니다. 누구 하나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득 보는 사람은 가품으로 위너를 먹은 사람만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쿠팡 위너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하면 상품 자체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위너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외형과 외관과 브랜드가 일치하면은 위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품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실제 상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가품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쿠팡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저렴한 정말 시장 가격을 파괴할 수준의 가격이 위너가 되었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뭔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쿠팡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가품을 올려놔도 정품의 후기를 전부 다 들고 가니까 가품인지 정품이 후기인지 가품의 후기인지 정품의 후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후기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후기 조작은 아닌 것 같고 정품에 달렸던 모든 후기들이 가품이 올라옴으로써 그 후기들을 다 뺏어간다면 가품을 올려놔도 정품 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이 네이버 위너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게 운영되고 정말로 합리적인 셀러에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위너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해서 가지고 가는 셀러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허점이 발견되니까 중국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쿠팡에서 돈 벌기라는 그런 학원이 개설되기도 하고 쿠팡 위너만 쏙쏙쏙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들의 슬로건은 뭔지 아세요? 수천만 원 수억 벌자 쿠팡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정말 열심히 땀 흘린 셀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 셀러들이 이제 가품 이슈로 그리고 위너를 억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론도 알고 소비자들도 알게 됐죠. 그럼 소비자들이 알면 쿠팡에서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기가 꺼려지겠죠. 분명히 정책이 새로 나올 겁니다. 기존에 혹시라도 가품을 중심으로 팔고 계셨던 중국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계시면 스토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니, 조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정책들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 올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정품 인증을 하라는 메일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대처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소극적인 우리가 대처 방안이었고요. 이제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중국은요, 가품 이슈도 있지만 세계의 굴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제조업 상품이 집중되어 있는,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정말로 좋은 상품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제는 중국 구매된 컨셉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요, 노브랜드지만 제품이 질 좋고 그리고 가성비도 좋은 상품들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상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트렌디하고 이슈 있는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취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스타그램에도 많고 유튜브 리뷰에도 많아요. 그런 상품들을 한번 취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품을 취급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중국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기타 명품들, 기타 준 명품들, 이런 것들 아예 취급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품의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중국 로컬 브랜드는 괜찮습니다. 중국 자체의 브랜드는 괜찮아요.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들은 여러분들이 인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하거나 1688에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품 인증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로컬 브랜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 그리고 최근 유행되던 상품들을 공부를 하시게 돼서 올리시게 되면 또 다른 경쟁력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PD 수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새로운 안을 내놓을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됐고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이게 온라인 셀러의 숙명이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